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정보론 6장 직업훈련 정보의 이해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요. 우리나라는 67년에 직업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거예요. 95년에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95년 고용보험법 시행 이전에는 직업훈련이 중점이었어요. 근데 95년 이후에는 평생 직업능력개발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일원화됐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중요하다. 이러면 오답이에요. 평생 직업능력 개발이로 핵심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97년에는 기본 직업훈련 기본법이 폐지되었고요. 이를 대체하는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이 제정됐습니다. 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이요. 어찌 보면 뻔한 얘기들입니다. 평생 능력 개발 체제 구축 이게 중요한 단어고요. 나머지 훈련의 질적 제고,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 존중, 공공훈련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 다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된다. 이 반대말이 바로 정부 주도죠. 정부 주도가 나오면 직업상담사 이야기는 모두 다 틀린 원칙에 해당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규정들입니다. 먼저 훈련 지원의 대상들이요. 이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만약에 시군구청장이 고시한다 그러면 동네마다 다 달라지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군구청장 오답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훈련의 기간과 시간이요.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훈련해야 되고요. 60시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1개월 이상 1년 이하 60시간 이상입니다. 훈련 개시 후 일주일 이내에는 편입도 가능하고요. 다른 훈련 과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이내에는 편입 가능, 변경 가능하고요. 기타 사항요. 직업선호도 검사는 워크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실업자 등 직업훈련 개발 실시 규정상 학급당 정원은 50명이 최대예요.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여야 합니다. 계좌 적합훈련 과정입니다. 우리는 직업 능력을 키우려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 유학 가는 데 쓴다. 그런 거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적합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직원을 훈련할 필요도 있죠. 바로 그 경우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여서 집체로 훈련하는 운영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바로 외국어 훈련 과정이라고 불러요. 집체, 모여서 직원들이 재직자가 집체해서 모여서 외국어를 배우는 거 바로 외국어 훈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집체 훈련으로 모여서 하는 거 집체 훈련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훈련한다. 재직자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HRD 넷이요. 국가 직업훈련,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HRD 넷입니다.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것 HRD 넷이고요. 직업훈련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컨텐츠 학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종류입니다. 먼저 대상에 따라서 구분하고요. 훈련 방법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이 있어요. 사업주 직무훈련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초능력을 양상해야 되는 사람들 양성훈련이고요. 더 높은 수준까지 높이는 거 향상훈련 그리고 전직훈련이 있습니다. 양성훈련이란 곧 대량 생산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 직무 능력을 습득시키는 거고요. 기초 지식을 훈련시키는 거 이게 바로 양성 훈련입니다. 훈련 방법에 따라서는 집체 훈련, 현장 훈련, 통신 훈련이 있어요. 집체 훈련은 모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훈련 전용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어떤 시설에서 모여서 실시하는 것 바로 집체 훈련이고요. 현장 훈련이란 별도의 교육시설이 아니고요. 기존의 생산시설 혹은 지금의 근무 장소에서 바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게 바로 현장 훈련입니다. 재훈련은요. 직업 수행 능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 이게 바로 재훈련 과정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관계없이요. 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등 특화 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이 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어쩔 땐 있는 사람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쩔 땐 없는 사람을 물어보기도 해요. 이번에는 없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만 75세 이상인 사람이요. 원래 내일 배움 카드의 목적은 직업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이상은 직업인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75세 이상 받을 수 없고요. 현직 공무원과 현직 교직원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긴 단서 조항이 붙어 있죠. 졸업 때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은 못 받는다. 즉, 대학생을 기준으로 1, 2학년은 못 받는다. 그런데 3학년부터는 2년보다 덜 남았죠. 그러니까 3학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가 못 받는다. 이거 오답입니다. 원래 자영업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죠. 그래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연매출 1억 5천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연매출 1억 5천 이상인 사람만 못 받는 겁니다. 대규모 기업 종사자, 한마디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 못 받습니다. 근데 앞에 잔뜩 단서 조항이 붙어 있죠.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사람만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녀도요, 임금이 300만 원보다 작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녀도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도요, 45세 이상인 사람은 카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 원래는 자영업자의 법적 형태인데, 알고 보면 실제로는 근로자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빨간펜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월 임금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런데 300만 원보다 작다 그러면 이런 특수 형태 근로자 분들도 내일 배움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부의 특수 형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 뭔가 이미 다른 곳에서 한번 받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HRD넷을 통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 이수해야 카드 나오거든요.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 이수하지 않는 사람 카드 못 받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일수 10일 이상, 시간 4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앞에서 들었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시간 1에서 1년, 1개월에서 1년, 그리고 60시간 이상하고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계좌제예요. 계좌제는 내일 배운 카드의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의 계좌는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계좌의 한도는요. 카드의 계좌 한도는 300만 원까지인데 특수한 경우에 500만 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계좌 유효기간 5년이고요. 자부담률이 있어요. 15에서 55%가 표준인데 코로나 때문에 0에서 40%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거 변하겠죠. 언제 변할지는 계속 체크해야 될 사항이에요.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연매출 1억 5천 미만의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인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대상자입니다. 공급 과잉 업종이 있어요. 임용, 음식조리, 제과제빵, 떡제조, 이거 공급 과잉 업종에 해당되고요.
훈련 시간이 중복만 되지 않으면 복수 훈련 과정 수강 가능합니다. 단 훈련 과정 직업분류 코드가 앞에 세 자리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 유사 종류의 훈련은 복수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계좌 잔액에서 차감합니다. 다음의 경우 계좌 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중도에 임의로 훈련 수강을 그만뒀다. 이 경우가 첫 번째는 20만원,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째는 100만원을 차감합니다. 3회째 100만원을 차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했다. 전액 차감하고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고 지원받았다. 이거 역시 전액 차감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질병이나 사고, 훈련기관의 사정 혹은 천재지병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평생 학습 계좌제요. 이거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이에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고용 정보로 활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계좌제 오픈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꼭 필요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방문해서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전국 고용센터에서 방문해서 개설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전국 고용센터 전국에 있는 실업자들 다 모이는 곳입니다. 이거 정말 바빠요. 이런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 할 수 없습니다. 전국 고용센터 방문 오답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요. 이거 컨소시엄이니까 여러 군데서 뭉쳤다는 뜻이죠. 이거 대기업들이 자기네 훈련 인프라를 이용해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업자, 여성가장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훈련 대상자의 식비 지원이요. 일 3,300원, 월 6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